거기 경찰서죠. 여기 도둑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카드예요.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무덤 속처럼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훈훈한 온기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한 냉기뿐이네요. 보일러 기름이 떨어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방바닥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습니다. 이제 겨우 24, 한창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할 나이인 맏딸 지수는 검은 상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멍하니 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영문도 모른 채 지쳐 잠든 7살 막내 지훈이와 퉁퉁 부은 눈으로 쪽잠이 든 여고생 둘째 지민이가 보이네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기장판 스위치를 눌러보지만 붉은 불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전기마저 끊긴 모양입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가난이 엄마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삼남매를 덮쳐옵니다.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쌀통 뚜껑을 열어보지만 바닥을 긁는 건조한 소리만 들릴 뿐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습니다. 냉장고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 몇 개와 유통기한 지난 물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군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나 무서워요. 지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장례식장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동생들은 내가 지켜야지 하고 독하게 마음먹었더랬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병원비 정산하느라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넣었고 수중에 남은 건 동전 몇 개와 버스카드 한 장뿐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배고프다고 일어날 동생들에게 먹일 밥이 없습니다. 이 좁은 단칸방 월세도 3달이나 밀렸으니 주인 집 아주머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죠. 지수는 잠든 동생들 곁으로 가서 쭈그리고 눕습니다. 서로의 체온이라도 나누려는 듯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언니 품으로 파고드네요. 막내 지훈이가 잠결에 엄마 하고 웅얼거리는 소리에 지수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낡은 커튼을 흔듭니다. 마치 엄마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춥고 매서운지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지수는 동생들이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낍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또 어떤 시련이 이 불쌍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는데 지수의 한숨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한 쪽잠을 자던 삼남매의 아침을 깨운 건 따스한 햇살이 아니라 천둥 같은 굉음이었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죽은 년이 빚은 갚고 가야 할 거 아니야.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납니다. 지수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낡은 현관문 도어락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풀립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덩치 큰 사내 셋이 신발을 신은 채 좁은 방 안으로 흙발을 들이밉니다. 좁은 단칸방이 순식간에 시커먼 그림자로 가득 찹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엄마에게 빚독촉을 하던 그 악랄한 사채업자들입니다. 아, 아저씨들 왜 이러세요?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시끄러. 야, 돈 내놔. 내 어미가 빌려간 수술비랑 이자가 얼만 줄 알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칩니다. 힘없이 나뒹구는 지수를 보며 둘째 지민이가 비명을 지르고 막내 지훈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돈 될 만한 걸 찾겠다며 서랍장을 뒤엎고 낡은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찹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집안 살림살이가 산산조각이 나고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제발이요. 엄마 장례 이제 막 끝났어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게요. 제발 아이들 앞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지수가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직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바닥을 기는 겁니다. 하지만 사내는 지수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침을 퇴뱉습니다. 갚아? 내가 무슨 수로? 몸이라도 팔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일까지 이자라도 안 가져오면 그땐 돈 대신 받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 사내가 음흉한 눈빛으로 구석에 떨고 있는 여고생 지민이를 훑어봅니다. 그 끔찍한 시선에 지민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언니 뒤로 숨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동생들을 가로막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미 새가 둥지를 지키듯 바들바들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자. 내일 다시 온다. 문 안 열어주면 그땐 진짜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사내들이 흙투성이가 된 방바닥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는 낄낄거리며 나갑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지수의 심장을 때립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깨진 유리 조각과 뒤집힌 옷가지들 사이에 남겨진 삼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더 무서운 현실의 폭력이 아이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사내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자리, 집안 꼴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깨진 텔레비전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서랍에서 쏟아진 옷가지들이 흑발 자국과 뒤엉켜 엉망진창이 되었네요. 하지만 부서진 가재도구보다 더 아픈 건 산산조각이 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구석에 몰려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는 지민이와 지훈이 그 작은 어깨가 멈추지 않고 들썩이는 모습을 보니 보고 있는 우리 가슴도 이렇게 미어지는데 언니인 지수의 속은 오죽할까요? 지수는 찢어진 입술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억지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섭니다. 지금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동생들을 다독입니다.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지훈아, 울지 마. 누나가 나쁜 아저씨들 다 쫓아냈어.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도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두머리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일까지 이자를 안 가져오면 동생들을 팔아버리겠다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무슨 짓이든 저지를 것 같은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죠. 지수는 소름이 끼쳐 몸서리를 칩니다. 당장 내일까지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할까요? 편의점 알바는 잘렸고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라곤 지갑 속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동사무소에 도움을 청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절차를 밟는 데만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빚쟁이들은 내일 당장 들이닥칠 텐데 말이죠. 지수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엄마 기일 날짜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언니, 나 무서워. 그 아저씨들 또 오면 어떡해? 지민이가 울먹이며 묻습니다. 지수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하네요. 지수는 결심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 어린 것들이 험한 꼴을 당하게 두지는 않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합니다. 지수는 꽉 막힌 가슴을 치며 답답한 숨을 토해냅니다. 어디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무심한 하늘은 잿빛 구름만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란 게 딱 이런 걸까요? 지수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엄마가 비상금을 숨겨두지는 않았을까, 돌반지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장롱 밑바닥까지 손을 뻗어봅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낡은 내복과 양말뿐, 돈이 될 만한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긴 병원비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치웠으니 남아있을 리가 만무하죠. 절망감이 밀려와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찰나 지수의 손끝에 딱딱한 나무 상자가 닿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이불 사이에 숨겨져 있던 낡은 자개함입니다. 엄마가 시집올 때 외할머니에게 받았다던 엄마의 보물 1호였죠. 평소엔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셨는데 이제 주인 잃은 유품이 되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네요. 지수는 홀린 듯 그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에서는 엄마 특유의 짠내와 비린내, 그리고 은은한 파스 냄새가 섞여 나 코끝을 찡하게 만듭니다. 엄마, 여기 뭐라도 남겨뒀어? 제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엄마가 쓰던 돋보기 안경, 몽당 연필, 그리고 낡은 가계부와 일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기대했던 금붙이는 보이지 않네요. 실망한 지수가 일기장을 꺼내려는데 바닥에 뭔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묵직함이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새까만 카드입니다. 앞면에는 흔한 은행 로고나 카드 이름도 없이 그저 기하학적인 금빛 문양 하나만 정교하게 새겨져 있군요. 테두리에서 번쩍이는 광택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에서 생선 팔아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만 만지던 엄마에게 이런 물건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카드를 이리저리 뒤집어 봅니다. 뒷면에 서명란도 비어 있고 유효기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용카드가 맞기는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쇳덩이처럼 차가운 그 감촉이 묘하게 지수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엄마는 왜 이 낯선 물건을 이불 속 깊숙이 숨겨두셨던 걸까요? 혹시 이걸로 계산이 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지수에게는 이 정체불명의 카드가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굶주린 동생들의 눈망울과 빚쟁이들의 협박이 떠오르자 지수는 카드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이것이 희망일지 절망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라도 해봐야 하니까요. 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는데 전기가 끊긴 삼남매의 단칸방은 칠흑 같은 암흑천지네요. 그때 방구석에 힘없이 누워있던 막내 지훈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누나를 부릅니다. 누나, 배가 너무 고파. 아이고 저런. 며칠을 물배로 채우던 7살 배기가 이제 기력조차 다했나 봅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는 동생을 보니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네요. 지수는 주머니 속의 검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결단을 내립니다. 이 카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나가서 뭐라도 먹여야겠다고요. 빚쟁이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굶어 죽어가는 동생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짐이나 모자 푹 눌렀어. 뒷문으로 나갈 거야. 소리 내면 절대 안 돼. 지수는 막내를 등에 업고 둘째 지민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현관문 쪽은 위험하니 좁고 지저분한 뒷골목 쪽 창문을 넘어 나갈 생각입니다. 달그락 소리라도 날까봐 숨소리도 죽인 채 세 남매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옵니다. 밤 공기가 차갑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지수의 등줄기엔 땀이 흐르네요. 뒷골목은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쥐들이 후다닥 지나가는 소리에 지민이가 흡하고 숨을 들이켜지만 지수는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아줄 뿐입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혹시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수의 등에 엎인 막내는 누나, 밥 주는 거야? 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묻는데 그게 왜 그리 슬프게 들리는지요. 엄마 잃고 집 잃을 위기에 처해 이제는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길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큰 길로 나오자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눈을 찌릅니다. 남들은 웃으며 저녁을 먹으러 가는 시간, 꼬질꼬질한 옷차림의 삼남매는 사람들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걷습니다. 저기 멀리 편의점 간판 불빛이 보이네요. 그 환한 빛이 마치 구원의 등대처럼 보입니다. 지수는 무거워진 다리를 재촉합니다. 제발 저기까지만 무사히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제발 이 정체불명의 카드가 밥 한 끼 살 수 있는 기적이기를 간절히 빌면서요. 딸랑 마이너스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열립니다. 밖에 냉기와는 딴판으로 안은 훈훈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하네요. 컵라면 국물 냄새, 고소한 핫바 냄새가 코를 찌르자 며칠 굶은 아이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하지만 지수는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계산대 뒤에 앉아있던 점장 때문이죠. 점장은 들어오는 삼남매를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립니다. 며칠 씻지도 못해 떡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들어오니 달가울 리가 없겠죠. 마치 병균이라도 보는 듯한 그 경멸 어린 시선이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뭐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여기서 냄새 피우지 말고. 점장이 팔이 쫓듯 손을 휘저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지민이가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이네요. 지수는 살 거예요. 금방 고를게요.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진열대로 향합니다. 화려한 과자들과 음료수가 눈을 어지럽히지만 지수의 손은 가장 구석진 곳, 제일 싼 컵라면을 향합니다. 누나, 나 저거 소시지 먹고 싶어.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핫바 진열대를 가리킵니다. 탱글탱글한 소시지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네요. 하나에 2,000원.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가격이지만 지금 지수에게는 천금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축 늘어진 동생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질 않네요. 그래, 카드가 안 되면 내 신발이라도 벗어주고 오자. 지수는 눈 딱 감고 소시지 하나를 집어듭니다. 컵라면 3개, 삼각김밥 2개, 그리고 소시지 하나. 삼남매가 고른 초라한 만찬입니다.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지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군요. 점장은 돈은 있냐? 하는 표정으로 바코드를 삑삑 찍어댑니다. 6,800원이요.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수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땀에 젖은 검은 카드를 꺼냅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성 카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번쩍입니다. 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편의점 근무 10년 차에도 이런 카드는 처음 볼 겁니다. 이게 뭐야?
신용카드 맞아? 점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카드를 이리저리 뒤집어 봅니다. 지수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쿵거립니다. 만약 여기서 결제 불가가 뜨면 아이들은 꼼짝없이 쫓겨나야 합니다. 밖에는 빚쟁이들이, 안에는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지수는 질끈 눈을 감습니다. 제발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제발 이 카드가 긁히게 해주세요. 침이 꼴깍 넘어가는 긴장의 순간입니다. 점장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 묵직한 검은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 넣습니다. 지수는 두 손을 모으고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단말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제발 결제 완료라는 네 글자가 뜨기를, 이 지옥 같은 배고픔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 듣던 띠링하는 경쾌한 소리가 아닙니다. 대신 B-2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편의점 안을 가득 메웁니다. 이게 뭐야? 점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두드립니다. 포스기 화면에는 잔액 부족이나 한도 초과 같은 익숙한 문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붉은색 영어 코드만 잔뜩 떠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건가 싶어 카드를 뺐다 다시 꽂아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먹통이 된 듯 붉은 화면만 깜빡거리네요. 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는 카드를 빼들고 지수의 얼굴 앞에 들이밉니다.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주운 거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진짜예요. 지수가 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외치지만 점장의 눈에는 도둑으로밖에 보이지 않나 봅니다. 꾀죄죄한 몰골의 아이들이 이런 고급스러운 금속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점장은 코웃음을 치며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딱 봐도 VVIP들이나 쓰는 카드 같은데 너네 같은 애들 엄마가 이런 게 있을 리가 있냐? 어디서 지갑 훔쳐서 긁어보려나 본데 사람 잘못 봤다.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아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린애들이 벌써부터 도둑질을. 무서워서 살겠나 하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지수의 가슴에 꽂힙니다. 동생 지민이는 창피함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영문을 모르는 막내는 핫바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에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진짜 훔친 거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더 해봐 주세요. 동생이 배고파서 그래요. 지수가 울먹이며 사정해보지만 점장은 단호합니다. 오히려 수화기를 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시끄러워. 이거 훔친 거 맞지? 경찰 불러서 확인해 볼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경찰이 오면 엄마의 사망 신고도 아직 안 된 복잡한 사정이 드러날 테고, 그러면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져 고아원으로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밥 한 끼 먹이려다 도둑 누명까지 쓰게 생긴 이 기막힌 상황. 지수는 억울함과 공포에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떱니다. 차가운 금속 카드가 야속하게도 계산대 위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경찰서죠? 여기 도난 카드를 쓰는 애들이 있어서요. 점장이 막 신고 전화를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하는 맑은 종소리가 울리더니 편의점 문이 거칠게 젖혀집니다. 동시에 매캐한 담배 냄새와 함께 지수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들이 여기 숨어 계셨네.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나타난 건 바로 아침에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갔던 그 악랄한 사채업자들입니다.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고 쫓아왔는지 귀신같이 찾아낸 겁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배고픔을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온 꼴입니다. 당신들 뭐야? 나가. 점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소리치지만 건장한 덩치 셋이 뿜어내는 험악한 기세에 금세 꼬리를 내립니다. 사채업자 우두머리는 점장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성큼성큼 지수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지수의 가냘픈 어깨를 낚아챕니다. 아, 이거 나요. 인연이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컵라면이나 처먹으려고 했어?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먼.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지만 억센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를 본 막내 지훈이가 누나 괴롭히지 마 하며 사내의 다리에 매달려 보지만 사내는 귀찮다는 듯 아이를 발로 툭 밀어버립니다.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진 막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고 겁에 질린 둘째 지민이는 구석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합니다.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사내들의 욕설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서 해. 보다 못한 점장이 다시 소리쳐보지만 사채업자는 껌을 찍 뱉으며 점장의 멱살을 잡습니다. 어이 사장님, 우리가 인연한테 받을 돈이 좀 많거든. 끼어들다 다치지 말고 저기 가서 계산이나 해. 얘네들 오늘 우리가 데려갈 거니까. 데려간다니요. 그 말이 지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저들에게 끌려가면 동생들이 무슨 꼴을 당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지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사내의 팔을 물어뜯습니다. 으악! 이 독한 년이.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 사방이 꽉 막힌 편의점 안에서 삼남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컴컴한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엄마, 우리 좀 살려줘. 제발. 마음속으로 엄마를 부르짖는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사채업자가 막 가게 밖으로 아이를 질질 끌고 나가려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짐승 같은 사내의 힘에 밀려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흩어진 동생들을 바라보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편의점 유리창을 뒤흔듭니다.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한 그 소리에 기세등등하던 사채업자도 화들짝 놀라 지수의 머리채를 놓치고 맙니다. 편의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창밖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 좁고 지저분한 달동네 골목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5대가 편의점 입구를 빈틈없이 가로막으며 급정거를 한 것입니다.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편의점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춥니다.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이네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그 차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삼남매가 있는 편의점을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이게 뭐야? 경찰이야? 당황한 빚쟁이들이 뒷걸음질치며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아닙니다. 잠시 후 5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벌컥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의 동작은 군대처럼 절도가 있고 빠릅니다. 귀에 무전기를 꽂은 그들은 순식간에 편의점 앞을 점거하고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네요. 편의점 점장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이건 현실이라기보다는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방금 전까지 지수를 위협하던 사채업자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십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을 멍하니 올려다봅니다. 혹시 빚쟁이들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온 건 아닐까 공포감이 다시금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오직 편의점 안 지수와 동생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편의점 안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확보해.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누군가의 짧고 굵은 외침과 함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파도처럼 편의점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좁은 편의점이 순식간에 검은색 양복들로 가득 찹니다. 빚쟁이들이 당신들 뭐야? 비켜. 하며 허세를 부려보지만 상대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경호원들은 눈 깜짝할 새에 사채업자들의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제압해버립니다. 으악! 팔 부러져요. 방금 전까지 아이들을 위협하던 험악한 빚쟁이들이 비명 한번 제대로 못 지르고 차가운 편의점 바닥에 얼굴을 처박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발버둥 쳐보지만 경호원들의 무릎에 짓눌려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네요. 점장 역시 겁에 질려 계산대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자 편의점 안은 거친 숨소리만 남은 채 정적이 감돕니다. 그때 가운데 주차된 가장 큰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립니다. 또각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이네요.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기품 넘치는 중년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한쪽만 신겨진 구두가 그녀가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제압당해 끙끙거리는 빚쟁이들을 내려다봅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매섭던지 빚쟁이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서슬퍼렇게 일갈합니다. 감히, 내 놈들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여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편의점 안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녀는 빚쟁이들을 더러운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곧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삼남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여자의 서늘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강인해 보이던 여자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네요. 지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봅니다. 낯선 여자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보던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일까요? 지수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런 지수를 보며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맙니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고 이제 남은 건 터져나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뿐입니다. 여자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수에게 다가갑니다. 최고급 명품 정장 바지가 편의점 바닥의 먼지로 더러워지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지수는 뒷걸음질 치려 하지만 등 뒤가 막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지수의 얼굴을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조심스러운지 지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지순이, 너 지수 맞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언니랑 똑같이 생겼어.
여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지수의 손등을 적십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돌아가신 엄마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엄마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젊을 뿐 눈매며 웃는 입꼬리가 거울을 보는 듯합니다. 지수는 멍하니 그녀의 눈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그리운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누구세요? 이모야. 엄마 동생. 미안해. 이모가 너무 늦게 왔어. 언니가 그렇게 가버린 줄도 모르고. 내가 죽일년이야. 이모라는 말에 지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엄마에게 동생이 있었다니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능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의 피부치라는 것을요. 그때 언니 뒤에 숨어있던 막내 지훈이가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지훈이는 여자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저 보고 싶은 엄마가 돌아온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엄마 왔어? 지훈이가 울먹이며 여자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여자는 지훈이를 부서져라 껴안고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편의점을 가득 채웁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으면,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저리도 서럽게 우는 걸까요? 둘째 지민이도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이모 하고 부르며 여자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아침부터 들이닥친 빚쟁이들, 굶주림, 그리고 도둑 누명까지 24 어린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오자 참았던 서름이 댐 터지듯 터져나옵니다. 지수도 이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소리 내어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가 된 네 사람을 보며 험악했던 경호원들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힙니다. 차가운 편의점 바닥이지만 그곳에 피어난 가족의 온기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부촌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이 분주합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있을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네요. 잠시 후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몰라보게 말끔해진 삼남매가 내립니다. 꼬질꼬질했던 옷 대신 몸에 딱 맞는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며칠 새 혈색이 돌고 있군요. 현관 앞에는 백발이 정정한 노신사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그 뒤에는 고운 이모 부부와 할머니가 서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삼남매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입니다. 20년 전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을 반대해 내쫓았던 아버지는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딸의 자식들을 마주합니다. 차에서 내린 지수를 보자마자 회장님의 주름진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서연아. 죽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노신사가 흐느낍니다. 지수가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에서 할아버지의 깊은 후회와 사랑이 전해져 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와 지민이를 끌어안고 아이고 내 강아지들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꼬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차가운 쪽방촌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던 아이들이 이제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품에 안긴 것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벽난로 위에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지수와 꼭 닮아 있네요. 지수는 사진 속 엄마를 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이모도 만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났어.
빚쟁이 걱정 안 해도 되고 지훈이 배고플 일도 없어. 엄마가 마지막에 준 그 카드가 우리를 진짜 집으로 데려다 줬어. 이모가 다가와 지수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네요. 지훈이가 와. 고기다. 하며 해맑게 웃자 집안 어른들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지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의 빛으로 반짝입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 삼남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잠시나마 휴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많은 분들 모두 만수무강하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